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녹화 켜게 됐습니다. 자, 아까 그 질문 드렸는데 아까 하나생명 관련해 가지고 질문 사항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 암보험 파실 때 3개월 면책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3개월 면책이 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보험료를 받아야 안 받아요? 면책 기간이라고 해서. 면책 기간이라 그래서 안 받는 보험사들 없습니다. 안 받는 보험사들 없는데 한화생명은 그 3개월 동안 면책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안 받습니다. 그 이해되세요? 요거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면책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한화생명 포인트를 잡아서 판매를 하시면 판매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렸고,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회사 중에 라이나 손해보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름이 바뀌었냐면,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예상 보험, 처부 손해보험이 바뀌었어요. 에이스 손해보험, 에이스 처부 손해보험이었죠. 이제 라이나 손해보험이고요. 라이나 손해보험과 라이나 생명은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다른 회사인 것처럼 라이나 손해보험과 라이나 생명은 다른 회사입니다. 근데 일단은 요렇게 라이나 쪽에서 보험 그 손해보험을 어,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좀 공격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 라이나가 새로 나왔으니까 라이나부터 볼 텐데 제가 라이나를 보면서 굉장히 좀 화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오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라이나 손해보험 상품을 보면서 제가 왜 화났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처부 손해보험의 최대 장점이 뭘까요? 기존에 라이나 손해보험 전에 최대 장점이 뭐였냐면 그 지진 관련해서 화재 보험을 해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치아가 임플란트 관련해서 면책 기간이 아니 감액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많이 팔던 회사였는데 이제 라이나 손해보험으로 바뀌면서 325 알릴 의무를 적용을 했는데 355로 인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간편에 대해서 그게 괜찮고요. 종합보험에 당뇨 진단비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질병의유장애 최대 5천만 원. 그러니까 다른 손보호랑 조금 다르게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치아는 이제 1년도 아닙니다. 270일 이후에 100% 보장. 이거 보존 치료고요. 고철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일반 다른 보험소보다 좀 작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100% 보장하는 기간을 좀 짧게 했다. 그리고 제가 운전자 쪽에서 화가 났는데 제가 왜 운전자는 왜 화가 났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간편한 나만의 종합보험. 여기 보면 보험 기간이 20년이고 정기납인데 최대 보장 기간 100세라고 하는 거는 20년 갱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갱신형밖에 안 판다라는 이야기인데 325로 인수를 해도 355로 인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7월 1일 출시됐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8월 1일 이 일종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요걸로 325든 355든 다 요걸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최저 보험료는 2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있고 325로 355로 인수를 해준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보험료가 그렇게 이제 산정특례 진단비 보험료가 중요하지 않은 게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2만 원이 안 되는 것들은 다른 담보를 채워야지 될 거예요. 최저 보험료 2만 원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거는 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더핀 나만의 종합보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 진단 그 당뇨병 진단이 최대 1,000만 원인데 당화 혈색소 6.5 이상이 500만, 그리고 9.0 이상이 500만, 이렇게 합쳐서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E형으로 가입했을 때는 300만, 300만 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보험료가 뭐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제가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제 당뇨병 관련된 회사들 몇 군데 말씀드린 부분 있죠. 그거랑 같이 묶어서 파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것도 뭐 당뇨 관련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대 진단비는 3천만 원까지,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 무할증으로 인수를 해준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운전자 보험, 상해 보험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이게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른 회사는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줄여서 뭐라고 하죠? 이 부상 치료비를 줄여서 자부상 혹은 자부치라고 하죠. 왜 자부치라고 하냐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고 해서 자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 교통사고에 뭐가 들어갈까요? 교통사고에 자동차 사고와 교통사고는 뭐가 다를까요? 자동차 사고와 교통사고는 뭐가 다를까요? 교통사고와 자동차 사고는요, 기타 교통수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약관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약관을 제가 그 깜짝 놀래가지고 약관을 이게 진짜 교통사고가 맞나? 라고 되어 있어. 이게, 진짜로 해주는 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해주는 게 맞나? 라고 제가 의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봤어요. 봤는데, 다른 담보들은 여기 자동차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부상치료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사고와 자동차 사고는 다른 사고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교통사고가 조금 더, 조금 더 범위가 큽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보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라고 돼 있죠? 이게 여기 보면은 17급도 있지만 14급도 들어가는 교통사고 부상 치료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데 이제 교통사고 잠깐만 볼게요. 자, 교통상해 후유장애, 그러니까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 이거는 맞아요. 교통상해 후유장애가 뭐라고 돼 있냐면, 야, 교통상해는 이게 교통상해입니다. 자, 이게 교통사고고요. 자, 자동차 사고는 뭐냐면, 자, 이게 14급 10만 원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이제 자동차 사고인데, 이게 사실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라고 하면 안 되고,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라고 해야 돼요. 자, 제가 왜 다른지 볼게요. 왜 다른지 볼게요. 자, 이게 1번이랑 2번 중에 뭐가 다르냐면, 이거 위에 있는 건 교통사고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자동차 사고예요. 뭐가 가장 차이가 있냐면, 기타 교통수단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고요. 기타 교통, 그러니까 자동차만의 사고였을 때가 자동차 사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사고와 기타 교통수단을, 사고를 합쳤을 때 교통사고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이거 조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자동차 사고와 기타 교통사고가 합쳤을 때 교통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교통사고 범위에 들어가요. 자, 들어가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에는 기타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교통수단이 뭔지 봐야 돼요. 기타 교통수단에 뭐가 들어가냐면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거든요. 자, 기타 교통수단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냥 나머지들 지우고요. 기타 교통수단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요것들이 기타 교통수단입니다.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선박. 자,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라고,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이라고 하면 교통사고는 자전거 사고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교통사고는 자전거 사고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기타 교통수단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된다 1번, 포함이 안 된다 2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통상해 2번 일당이라는 게 있고요. 자동차 상해 2번 일당이라고 있어요. 나는 자동차 상해 2번 일당이라고 봤다. 1번. 자동차 상해 2번 일당 처음 들어본다. 2번. 자동차 상해 2번 일당이라는 담보 보신 적 있으세요? 운전자 보험 하시다 보면 자동차 상해 2번 일당이라고 있어요. 어, 잠깐만요. 이게 소식지 강의가 아니고 운전자 보험에서 약간 좀 그 가제를 뽑는 강의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 할까요? 아니면 그냥 소식지 강의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교통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할까요? 자, 그러면 약관을 볼게요. 약관을 보면 KB손해보험에 운전자 보험에 있어요. KB손해보험에 운전자 상해보험 여기 보면은 뭐 DB에도 있고요.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KB에서 좀 빨리 판매하는 회사니까 KB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이세요? 자동차 사고 2번 일당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자동차 사고 2번 일당이라고 보이시면 1번, 안 보이시면 2번. 자, 자동차 상해 2번 일당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교통상해 2번 일당이라고 있어요. 자, 왜 교통상해 2번 일당이 있고 자동차 사고 2번 일당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여기 이 약관 찾아보면은 이제 어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드릴게요. 교통상해 2번 일당은
기타 교통수단 사고도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상해 입원 일당은 자동차 사고만 인정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된다 2번. 자, 그러면 지금 처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이 되려면 자전거 타고 넘어갔어요. 저 병원 갔다 왔어요.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 30만 원 주세요. 그러면 30만 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약관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교통사고에 이 기타 교통수단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왜 지금 이걸 보고 말이 안 되냐면 약관에 보면은 자동차 사고라는 게 없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약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약관 보면은 여기 자동차 사고라고 뻔히 나와 있어요.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런데 왜 부상위로금은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이 아니고 교통사고 부상위로금이라고 써놨냐고요. 자, 그런데 약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교통사고 부상위로금이라고 써놓고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의 약관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교통상해 입원 일당, 자동차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교통상해, 후유장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전거 등 기타 교통수단으로 후유장애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처부 빼고는요, 교통상해라고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스쿠터도 돼요. 원동기 자전거도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 일어나면은 교통상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처분은 약관이 잘못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이랑 똑같습니다.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이름은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이라고 적어놨지만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약관을 끌어왔다. 요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이 맞다라고 하면은 저 이거 하루에도 20명, 30명, 한 달 안에 200명, 300명한테 팔 자신 있습니다.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이 맞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 한 달에 몇백 명 파는 거 일도 아니에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30만 원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랑 가입 안 하시겠어요? 뭐 자전거가 없으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넘어졌다라고 해도 교통사고예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궁금해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자부상 말고요.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을 팔았던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된 약관으로 팔았던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1번, 없다 2번.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잘못 만들었네 하고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가입했던 사람들은 혜택 계속 보잖아요. 롯데손해보험이랑 농협손해보험에서 잘못 만들어서 판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품 다시 나오면요. 한 달 안에 몇백 명 팔 자신 있어요. 진짜로요. 왜냐면 제가 피부치 때 하루에도 100명 단위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통사고라고 이름을 해놓고 자동차 사고라고 해서 약관을 가져온 게 저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요 소식지는 잘못됐다라는 걸 조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해되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10분이나 드려서 설명드렸는지?
여기 보면은 교통사고 부상치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자, 더 튼튼한 치아보험, 더 든든한 치아보험. 라이나에서 요것도 이제 손해보험, 라이나 생명뿐만이 아니고 이제 라이나 손해보험도 밀 건데, 요게 좋습니다. 270일 이후부터 100% 보장. 지금 이거는 가장 좋아요. 감액 기간이 없는 게 가장 좋고, 치과 치료 중이어도 가입 가능하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치과 보험은 라이나가 첫 번째지만, 라이나 손해보험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들은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쭉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화재보험, 지진을 해주는 게 라이나 손해보험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다른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급배수 시설도 좋아요. 급배수 시설 판매하다 보면 고객님들한테 좀 이야기 듣는 게 뭐냐면, 자기부담금 때문에 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얼마를 썼든 자기부담금이 없고, 시멘트 복구 비용 보장한다라고, 기재가 아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사고 할인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난방 배관 수리 후 시멘트 복구뿐만이 아니라 시멘트로 복구하는 다른 것들도 다른 회사들은 급배수에도 안 돼요. 그렇다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도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처부 손해보험은 면책 기간도 없으면서 자기 부담금도 없으면서 시멘트 복구 비용까지 보장이 돼요. 요 세 가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면책 기간 가지고도 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주택 화재 보험 처부가 라이나 손보가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최저 보험료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제시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MG 손해보험 이제 볼게요. 자, 간병인이 제가 어느 회사들은 20만 원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손해보험이 20만 원이었는데, 이제 MG 손해보험도 2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MG 355 정말 싸요. MG 355는 싼데, 어, 저는 MG는 그 회사가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저는 MG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팔기가 꺼려집니다. 그런데 뭐 355가 싸다라는 건 사실이니까 제가 요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술 입원 일당이 이제 20만 원, 그리고 3대 질병 일당 4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면은 하루에 2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8일 입원하면은 160만 원 나오고 21일 입원하면은 420만 원 나오고 그리고 50일 입원했을 때는 1000만 원 나오고 그래서 이게 현대나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MG도 이제 있다. 그리고 일당으로 나온다라는 게 다른 회사들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주료 치료비 같은 경우에 유사암 같은 경우에 1대1로 된다. 다른 회사는 40%까지만 가능한데 1대1로 된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 한도 상향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는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MG는 여기서 끝내고요. 자, 농협도 갈게요. 농협 다른 회사들은 그 40세까지 가입 가능한 건강보험 이제 농협은 이제서야 40세로 연장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 통합상해 진단비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아실 거고 이런 것들은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실 입원 일당도 딱히 다를 거 없어요. 181일 입원 일당 요것도 다들 아실 거고요. 모르면은 질문 주세요. 제가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소식지 강의지만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제가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가지고 요것도 제가 한번 좀 화가 났거든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저기 라이너 손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잘못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좀 다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교통상해, 저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공탁금, 50% 선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자, 사망일 때 요새 얼마죠? 사망 2억이다. 그러면 자, 1번 2억을 공탁하면 보험회사에서 1억을 준다. 2번 2억 중 50%인 1억을 보험회사에서 준다. 자, 1번, 2번 중 뭘까요? 정답은 1번, 2번 뭘까요? 2억을 공탁하면 보험회사에서 1억을 줄까요? 아니면 2억 중 50%인 1억을 보험회사에서 줄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내 돈 1억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내 돈 1억은 증발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시면 3번, 이해 안 되시면 4번. 이해되시면 3번, 이해 안 되시면 4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입자라고 하면 이렇게 1번처럼 2억을 공탁해서 보험회사에서 1억 준다라고 해서 그 고객님한테 설명하실 거예요? 형사합의금, 공탁금 50% 선지급. 저는 요거 큰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고객님한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변호사 선임 비용 50% 선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물론 이거는 변호사랑 이야기 잘 되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요것도 그렇게 크게 저는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요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내 돈 날릴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상해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뭐 5천만 원을 준다, 7천만 원 준다.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중상해였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상해 경찰 단계 합의금 5천만 원, 7천만 원.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상해 경찰 단계 합의금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찰 단계에서 주니까 좋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가정할게요. 1번,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7천만 원을 받는다. 2번, 정식 재판에서 합의를 하고 2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그러면 과연 어떤 걸 선택할까요? 자, 그러면 자, 죄송합니다. 저 재판 안 가게 해주세요. 대신에 합의금 7천만 원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은 2억을 주는데 보험회사에서 경찰 단계에서 7천만 원 준다라고 그러면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저라도 당연히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3번, 이해 안 되시면 4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팜플렛 좀 만들지 말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공탁금 50% 선취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는데 7천만 원 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로 팔잖아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다 깨집니다. 물론, 이제 실력 없는 설계사들 만나면 뭐 이런 걸로 뭐, 아, 혜택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알고 보면 요건 혜택이 아니에요. 등쳐먹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고객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농협손해보험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롯데손해보험 어무디 플랜. 지금까지 어무디 플랜은 메리츠에서 많이 팔았어요. 메리츠에서 많이 팔았는데 이제 롯데손해보험에서도 어무디 플랜, 어깨, 무릎, 디스크 해서 어무디 플랜 이게 나왔고요. 이제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그 롯데손해보험 오피셜로, 제가 오피셜이라기보다는 롯데손해보험 지점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최소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도 봐야 됩니다. 자, 최대 가입 금액 1,0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병인을 썼어요. 간병인 쓰면 지금 15만 원, 20만 원, 최대로 많이 받으면 하루에 4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간병인을 비용을 썼을 때 1,000만 원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회사가 DB, KB 그리고 메리츠가 50% 주죠. 그러면 500만 원을 썼으면 250만 원 준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롯데도 이제 그런 담보를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소 가입 금액이 없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15만 원 저기 15만 원 간병인을 써서 10일 쓰면 얼마죠? 150만 원이죠. 150만 원에 7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롯데에서. 이게 좀 혁신적인 게 될 수 있는데 아직 이 담보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출시되지 않았고 약관도 나오지 않았고요. 소식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최소 가입 금액이 없다, 최대 가입 금액만 있다,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많이 파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약관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뭐라고 못 드리겠습니다. 오피셜로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거라고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가입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은 간병인 관련해서 획기적인 담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은 요것들이 이제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렇게 넘겨도 될 것들입니다. 자, 롯데손해보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게 그 중환자실 100만 원이 한화손해보험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을 제가 입원을 하신 고객님들을 많이 못 봤지만 중환자실에 자기나 아니면 가족이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중환자실 무조건 많이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180일까지 최대 100만 원이니까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하나손해보험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보험금을 진짜 그 10만 원 때문에 손사 띄우고요.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싸게 파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고객님들한테 보상 처리를 해줄 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을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팝니다. 왜냐면 이거 고객님들 청구서 나오면은 별의별 이유로 손사를 띄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응하느라 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손사 몇 번 맞은 다음부터 하나손해보험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담보들이 나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하나손해보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화손해보험이에요. 자, 한화손해보험은 작정하고 여자들한테 올인을 했다라는 느낌입니다. 작정해서 올인을 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는 한화손해보험을 많이 제안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305로 고지를 하더라도 암 관련해서는 355로 보험료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니, 이제 암 보험을 가입할 때, 이대 질환이나 간경화가 있어도, 355로 암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회사는 요것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여성 질환 고지 안 해도 된다는 거,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작은 글씨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글씨, 보인다 1번, 안 보인다 2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글자. 제가 확대해 드릴까요? 이렇게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이게 확대해 드리면 자, 3호 내에서 시그니처 여성보험, 3호 건강보험 내에서 이건 글자 잘 보이시죠? 자, 여성 간편보장 할 때 입원 수술 문항 중에서 갑상선 양성 종양, 갑상선 장애, 여성 질환 해당 시 1개월 경과 후 고지 심사, 그리고 3개월 경과는 무고지, 고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여성 질환에 뭐가 들어가냐? 유방 및 여성 생식기의 양성 종양, 자궁근종, 요실금, 유방장애, 골반내기란, 염증 질환 쭉쭉쭉쭉 요런 것들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식지 보실 때 이제 PDF가 글자 형식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그러면 메모장이나 한글 파일이나 이런 데 복사를 하시면 작은 글씨는 좀 키워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 없으니까 한화 손해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딱 한 회사 남았네요. 제가 아까 흥국화재는 이제 다른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한화손해보험은 305로 고지를 하더라도 355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타사는 암만 해주는데 흥국은 암, 뇌, 심, 수술까지도 305로 고지하더라도 355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보험료는 10,000원이에요. 요거 플랜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통합암 진단비는 이제 배타적 사용권이 흥고과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배타적 사용권이 있었을 때는 제가 사용 설명을 요거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다른 회사들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요것들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흥국화재까지 해서 오늘 소식지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고 궁금하신 사항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오늘 자료들 중에서 오늘 그 손생보 소식지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업 전략 이게 페이지가 186페이지인데 이거 영업 전략 파일까지 후기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지 강의는 매달 하니까요. 소식지 강의 매달 한번 들어주시면 월 초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다른 강의보다 소식지 강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다음 강의 할 때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